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모조리 깜깜할 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카토카 하루키 캐루와 고밀바텐 파수꾼 나나나 그럼 내 근심 걱정 따윈 없었던 일이 되지. 합정동 독서클럽. 네, 합정동 독서클럽 12-2회. 네, 줄리언 반스의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예감은 틀렸죠? 틀려 먹었죠. 네, 지난 주말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주말이요? 아니요, 본인 말고 우리 청취자들. 네. 네, 저희가 처음으로 긴급하게 원래 일주일에 2번 끊으면 보통 뭐 월요일날 끊고 화요일날 끊고 이러잖아요. 아니, 월요일날 네. 끊고 목요일날 끊고 이러잖아요. 아, 그런가? 우리는 참 대단해요. 금요일날 끊고 화요일날 끊어버려요. 이게 너무 이렇게 엉터리를 올리는 건 아닐까요? 괜찮을까? 어차피 뭐 일주일의 흐름은 우리의 흐름에 맞추는 거니까. 네, 사실 저희가 좀 길게 녹음해가지고 2주에 한 번만 해서 반으로 잘라서 올리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에 하나씩. 근데 그렇죠. 이거는 무슨 일주일에 2개 올려. 더 빡세졌어요. 힘드네요. 힘들어. 그러니까요. 이래 팟캐스트 가면 누가 쉽다 그랬어. 근데 저는 재밌어요. 이런. 어쨌든 내용의 충만함은 더 더해지고 있으니까. 네, 우리끼리 그런 거 아니야. 아니면 말고. 지난주 금요일이죠. 네. 방송을 좀 더 이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일부 간략하게 소개를 조금만 더 해주세요. 그래도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 저한테 갑자기 왜 이러세요? 이게 1부와 2부로 나눠지는 소설인데요. 지난해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 들으셨던 분들도 계실 테니까 안 들으신 분들은 들으세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네. 근데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지금 김 기자가 귀찮아서 저한테 떠넘긴 것 같은데 1부에서는요. 인간의 기억이 정말 정확한가? 예감은 맞나?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게 실제 일어났던 일인가? 라는 거를 주제로 가지고 가는 소설이거든요. 근데 1부에서는 여기 소설에서 나오는 톤이라는 주인공이 자기가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이건 정확한 기억이야 하고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1부는. 그리고 2부는 현재 시점에서 내가 그 1부에서 했던 얘기들 내가 확신하고 있는 기억이 정말 맞는가에 대해서 다시 그렇죠. 풀어내는 그 내용이에요. 40년 전의 이야기를 쭉 고등학교 시절부터 대학 시절의 이야기를 풀어낸 게 1부예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친구 3명이 있대요. 그러니까 토니 웹스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친구 3명이 뭉쳐 있었는데 어느 날 에이드리언이라는 친구가 전학을 와서 정말 그 친구를 숭배해 마지 않죠. 열등감도 있었지만 그러다가 이 토니가 자연스럽게 대학에 가고 거기서 만난 여자친구가 베로니카인데 이 베로니카와 관계를 갖는 과정 속에서 이 베로니카가 결국에는 이 토니와 헤어지고 그리고 베로니카가 누구한테 가요? 에이드리언이라는 친구한테 가고 잘못된 만남 계속 생각나네요. 아무튼 그 과정 속에서 그 기억들이 지금 제가 1년에 지금 간략하게 설명드린 그 기억들이 토니의 기억에 의존해서 과거의 40년 전 이야기를 쭉 풀어난 거예요. 친구와 여자친구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그럼으로써 거기에 결국에는 이 충격을 받죠. 그러니까 베로니카랑 같이 사귀고 나서 이 토니가 이거에 받은 충격 때문에 쿨한 척 했지만 결국엔 미국에 가서 1년간 생활을 하고 다시 영국에 돌아왔을 때 그때 어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에이드리언의 자살 소식. 그렇죠. 에이드리언이 죽었다. 자살했다. 그것도. 근데 이거 이렇게 다시 복귀하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요? 편하게 하려고 1, 2부 나눴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줄거리를 다 해주려고 하니까 그게 힘든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감질맛 나게 조금만 말씀드리고 이런 스토리라는 것만 해드려도 되는데 저희가 못 견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말해야 되고 이게 답답해서 그래요. 그리고 이 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형식주의의 정점에 오른 책이라고 우리가 말을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드문드문하게 청년들이 만나서 자살했고 친구 그중에 한 명이 그리고 헤어진 친구에 대한 그 편지의 기억 때문에 그 잘못된 기억들이 지금의 사태를 만들었다. 사단을 만들었다. 그 오해가 불러일으킨 이런 것들이 이 소설의 전체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해버리면 쉬운데 그건 뭐예요 이게? 반전 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형식 면에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오늘은 처음과는 1, 2부로 나눈 이야기니까 네. 네, 다 처음에 항상 뭐든지 처음. 프로그램이 3개월 됐는데 어쨌든 1부의 내용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걸 살짝 복기를 한 거고 제일 좋은 점은 뭐예요? 다시 들으세요. 다운받고 별점 주고 댓글 달고 구독하고 다시 들으세요. 그럼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계속해서 이야기를 받아서 진행을 하면은 1부에서는 어쨌든 여기까지 그러니까 에이드리언이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대학 60이 돼서 그 40년 전의 기억들을 다시 회상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현 시점으로 돌아왔어요. 토니가 에이드리언의 어쨌든 죽음 이후에 다시 그냥 일상적인 정말 평범한 사람으로서 살아온 쭉쭉쭉 살아오면서 60이 돼가지고 이제 자기의 삶의 노년기를 준비하고 혼자 그렇게 잘 정리하면서 살아가면서 2부가 이제 시작이 되죠. 근데 마찬가지로 또 편지 한 통을 받아요. 네. 그냥 그러니까 어릴 때처럼 그 막 치기 어리고 허세와 허영 그 인생에 무슨 대단한 철학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살 거라고 예상했지만 사실은 그 자기 지금의 노년은 보통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노년에 돌아와서 정말 평범하고 무난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편지 한 통을 받은 거예요. 네. 그 편지를 누구한테 받냐? 대단한 사람으로서 받습니다. 이 소설 속에서. 바로 베로니카의 엄마로부터. 참 생뚱맞아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러니까 40년 전의 여자친구. 그것도 자기 자살한 자기 친구가 사귀었던. 네. 그리고 한 번밖에 안 만났잖아요. 실제로 거기 베로니카의 집에 가가지고 그 엄마. 근데 엄마에 대한 기억이 되게 좋았죠. 그 일부에서 그 자기가 그 집에서 그러니까 그 집에 놀러 가서 생활하는 동안 되게 불편하고 막 그랬는데 유일하게 자기를 편하게 해준 사람이 그 엄마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돌아갈 때 팔을 벌려서 뭔가 안을 것 같은 신용을 한 사람. 그렇죠. 자기한테 제일 유일하게 잘해준 사람. 그 잘해준 기억 속에서 가장 명징했던 게 뭐예요? 계란 후라이 해준 거. 네. 계란 후라이를 했는데 계란 후라이를 2개를 했죠. 하나 했는데 노른자가 터졌다고 그걸 그냥 싱크대에 부어서 버려버려요. 굉장히 멋있게. 네, 그리고 나머지 하나를 더 해주고 그리고 그거 요리를 해주면서 이런 말을 하죠. 자기 딸인 베로니카. 믿지 말라. 네, 베로니카를 너무 믿지 말라는 식의 얘기를 해요. 엄마가. 네, 엄마가. 근데 그거를 토니는 약간 신기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엄마를 굉장히 호감 있게 봤어요. 네, 호감 있게 봤죠. 네. 그 단어를 이게 스포일러처럼 될까봐 단어를 좀 이렇게 뭐 스포일러 뭐 이따가 쭉 밝힐 건데요. 뭐. 아무튼 호감 있게 상당히 봤어요. 네. 봤고 그 기억들이 뭐 엄마 잊혀졌죠. 베로니카도 잊었는데. 다 예전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다 늙어서? 그러니까 다 늙어서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 베로니카 엄마로부터 받았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더 충격적이에요. 거기에 뭐 있냐? 500파운드의 유산을 상속하고 유품 2개를 토니에게 증여한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생뚱맞게 예를 들어서 제 입장이면은 제가 60이 됐는데 40년 전에 내가 만났던 여자친구의 엄마가 500파운드와 유품 2개를 너에게 남겼다. 가져가라. 뭐 하는 짓인지.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진짜. 아니 그리고 돈도 500파운드.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네. 89만 원, 90만 원 정도? 그 돈을 왜 남겼으며. 그러니까요. 아무 연관이 없잖아요, 자기랑. 근데 여기에서도 지금 우리 팅커벨이 솔직히 큰 돈은 아니잖아요. 지금으로처럼 100만 원이 안 되는 돈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물론 엄마가 엄마의 기준으로 봤을 때 옛날 사람이면은 60이니까 엄마가 한 8, 90을 앞두고 있었겠죠. 네. 그러면 뭐 큰 돈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게 큰 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왜 남겼는지도 이상하고. 근데 그 편지 내용이, 그러니까 그 베로니카의 엄마가 남긴 유서의 그 편지의 내용이 그런 거였잖아요. 그 토니 앞으로 된 이 앤서니 웹스터 귀하. 앤서니 웹스터가 토니 이름이에요. 근데 앤서니 웹스터 앞으로 편지가 있어서 그거를 뜯어봤어요. 뜯어봤더니 이렇게 써 있었어요. 나는 토니가 이 편지에 첨부한 것을 꼭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 에이드리언은 토니 얘기를 할 땐 늘 애정을 담아 말했었지. 토니가 보면 재미있을지도 몰라. 옛날 일 때문에 가슴이 아플 수도 있고. 그리고 얼마 안 되는 액수이지만 토니 앞으로 남겼어.
토니는 이상하다고 생각할 법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어쨌건 그때 그 시절 나와 우리 가족들이 토니에게 잘못 대했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앞으로 토니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저 세상에 가서도 기원할게. 사라 포드슨 추신.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세상을 떠나기 전에 보낸 마지막 몇 달 동안 에이드리언은 행복했다고 생각해.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옛 여자친구의 그것도 엄마가. 예, 내 친한 친구와 사귀었던 여자의 엄마가 에이드리언이 베로니카의 그 남자친구이자 토니의 친한 친구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에이드리언 얘기를 도대체 베로니카 엄마가 왜 토니한테 전하며 그러니까 여기에 또 숨은 반전이 있죠. 지금 마지막 문장에서. 참 입이 너무 간질간질해요. 이상한 거죠. 아무튼 네. 어쨌든 유산뿐만 아니라 유산을 남겼죠. 그리고 유품까지 남겼으니까 그 유품이 뭐였죠? 두 가지가 있었는데 네. 하나가 편지 그리고 그렇죠. 또 하나가 일기장. 네, 그 일기장이 바로 에이드리언의 일기장이에요. 근데 그 에이드리언의 일기장이 누가 갖고 있냐? 원래는 토니한테 상속이 됐어야 됐는데 그거를 베로니카가 가지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이 부분이 바로 또 포인트예요. 아니 유산을 상속을 했고 유품을 상속을 했는데 그거를 딸인 베로니카가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토니는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러니까 이 아줌마는 왜 나에게 이걸 보내고 그리고 왜 그 에이드리언의 일기장이 왜 또 베로니카가 갖고 있나.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갑자기 궁금하잖아. 옛날의 기억들이.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중개인 비슷하게 변호사가 있죠. 사무 변호사라 그랬나요? 네, 변호사가 있어서 그 변호사를 통해서 처음에 연락을 막 해요. 이걸 왜 베로니카가 갖고 있냐. 어떻게 중재해서 해달라. 막 연락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베로니카에게 직접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2부에서는 주된 이야기들이 더 1부보다 길지만 이제 베로니카와 연락하는 과정 그리고 베로니카를 만나게 되는 과정 그리고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자기가 혼자 온전히 상상했던 그런 혼자 기억했던 그 일부의 내용들 있잖아요. 이걸 하나하나 맞춰가요. 그러면서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했구나. 계속 예감을 계속해서 혼자 막 던져요. 근데 실제 드러나는 결과들은 예감은 틀렸죠. 그렇죠. 제목이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문득 드는 생각인데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라는 제목이 토니 입장에서 그런가 보다. 딱 느껴졌죠. 그 느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나는 예감은 절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에 틀린 예감들은 거야. 그냥 틀린 거야.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거 저는 이 갑자기 나 제목이 지금 더 싫어. 토니 입장에서 왜냐면 네. 우리가 갑자기 팅커벨이랑 저희가 네. 지금 또 놀란 부분이 네. 막 우리가 토니 입장에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감 안 틀렸어. 안 틀렸어. 토니는 그냥 내 예감이 틀릴 리가 없어. 내가 기억한 게 다 맞아. 이렇게 믿고 있는데 사실 벗겨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기억들에 너무 허점이 많고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네. 토니 입장에서 예감은 틀리지 않은 거죠. 그런데 현실은 완전 틀린 거고. 오, 우리끼리 이거네. 어휴, 2부 되니까 맞추네요. 책을 2번 읽고. 아유. 이 에디터가 뛰어나네요. 훌륭하신 건가요? 그래도 저는 이 제목 싫어요. 알았어요. 아무튼 베로니카를 그리고 결국에는 40년 만에 만나죠. 네. 끈질기게 굉장히 집요하게 해서. 베로니카의 오빠한테 연락처를 막 구하고 네. 혼자 또 상상하고 이 사람은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을 거야. 막 이런 상상의 나라를 펼치면서 굉장히 집요하고 끈질기게 베로니카의 연락처를 얻고 또 굉장히 또 집착하듯이 베로니카에게 메일을 계속 보내요. 이 친구가 모멸감을 느끼거나,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나오는 게 그런 건데, 보험회사가 질릴 때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사고가 있었는데, 보험회사에서 자기 얘기를 너무 들어주질 않으니까, 그 보험회사가 질릴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에 보냈던 이메일을 참고해서 바라는 식으로 질릴 정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자기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교훈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성공하는구나. 그래서 베로니카한테 계속 그런 식으로 설명해가면서 나는 너한테 뭘 원하진 않지만 끊임없이 연락을 하는 거야. 이메일을 계속 보내. 쓸데없는 이메일, 스트레스 그렇죠. 받게 하는 이메일, 집요하게. 그렇죠. 그러면서 베로니카를 결국엔 만나요. 그것도 다리 위에서. 바람이 많이 일기장을 부는. 받아내기 위해서. 너는 나에게 이 일기장을 줄 의무가 있어. 근데 정말 그게 일기장을 받아내기 위해서였을까?
아니죠. 그쵸. 저는 그건 처음엔 맞다고 생각해요. 네. 처음에는 에이드리언의 일기 네. 이게 바로 저는 이 부분이 참 토니가 진짜 병신 같은 게 진짜 이거는 진짜 병신이야. 그리고 이게 꼰대 점점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 난 슬퍼지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네. 자기 생각이 계속 맞다고 생각하고 음. 자위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되게 슬퍼지더라고요. 저는 나도 이렇게 될까 봐. 왜 이런 말을 하냐?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왁구를 계속 길을 로드맵을 네. 만들어 놓잖아요. 거기에 맞고 있다고 난 맞는 거야. 내 예감은 맞아. 절대 틀리지 않아. 맞아. 계속 이런 착각 속에서 가는 거예요. 딴 사람들이 말하는 거 신경 안 써요. 참. 베로니카가 계속 그 얘기 그 대사 있잖아요. 넌 아직도 뭔가 감 잘못 잡고 있어. 넌 여전히 틀렸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계속 자기 생각이 맞다고. 그렇죠. 계속 주장하면, 착각을 네. 해요. 그래서 심지어 더 놀라운 점은 뭐냐? 되게 설레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한 게 정말 그게 일기장을 받기 위해서였나 아니면 그 노년이 됐잖아요. 자기가 옛날에 살던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있잖아. 예전에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일부에서 나왔을 때처럼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될 거라던가 엄청난 생각들, 뭔가 예술가적인 기질을 가진 철학적인 뭐 이런 삶을 살 줄 알았는데 사실 지금은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시절에 만났던 여자 그리고 나를 좋아하지 않고 에이드리언한테 가버렸던 여자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지. 그러면서 네. 설레어하고 메일 보내고 네. 집착하고 아우 참 또라이예요. 야, 안타까운 거야. 나는 내가 이렇게 될까봐 네. 되게 반면교사로 삼고 싶어요. 반면교사. 반면교사까지 나왔다. 그런데 문제는 이 허세에 쩔었던 애가 40년이 지나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기장을 꼭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예. 또 네. 되게 집착을 하죠. 근데 그 맞아요. 집착, 근데 나중에는 일기장이 참 의미가 있어지나? 근데 또 여기서 주리안 바스가 나는 되게 문학적으로 그리고 사람이 굉장히 정교한 사람이라고 느낀 게 뭐냐면은 그 일기장을 카피를 해서 주잖아요. 에이드리언이 토니에게 이렇게 블라블라 하는 그런 거면서 네. 어떤 그 기가 막힌 장면에서 탁 잘라가지고 카피번호 탁 줘요. 그러니까 베로니카가 일기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일기장 그러니까 너무 지겹고 주긴 줘야 될 것 같고 뭔가 베로니카도 자기가 감추고 있는 뭐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만 카피를 해서 보내줘요. 그렇죠. 네, 일정 토니한테 부분만. 에이드리언의 그 일기장 일정 부분만. 근데 그 카피한 부분이 기가 막혀요. 그렇죠. 사람을 더 못채게 해. 네, 되게 헷갈리게 만들어. 예. 참 재밌어요. 그 뉘앙스를 남겨놓는 거죠. 거기 내용 중에 토니가 만약에라는 구절이 마지막에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토니가 만약에라니 왜 내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에이드리언이 자살하기 전에 쓴 일기장에 도대체 토니가 만약에라는 얘기가 왜 들어가 있을까? 그러니까요. 근데 더 재밌는 점은 토니가 이혼을 했잖아요. 네. 이혼을 했는데 난 이것도 정말 안타까웠던 게 이런 일련의 과정들, 베로니카의 과정들 있잖아요. 물론 이혼한 사람이랑 친하게 친구처럼 지낼 수 있어요. 근데 모든 걸 다 자기 전 부인에게 하나하나 다 얘기하잖아요. 네. 전 부인이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나하나 다 얘기해요. 꼬치꼬치 다 말하고. 마가릿이었나? 마가릿. 예. 마가릿한테 베로니카와 있었던 일들을 막 얘기하고 어쨌든 자기 전 부인이었는데 바보 같아요, 되게. 너무 욕하는 것 같다, 토니. 아, 그런가? 근데 소시민의 전형? 인간이 이렇게 되게 나약하고 그러니까 이 책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게 저는 그런 거라고 봤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런 부인한테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애석하지만 소외된 인간의 전형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노년의 영국에서 뭔가 정말 할 일 없고 자기 남아있는 건 이런 꼰대짓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토니가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결말은 이제 베로니카를 만나고 이제 하나하나 자기의 온전하지 않았던 기억들이 사실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쫙 이제 보여줘요. 2부에서는. 그리고 마지막에 충격적인 그 반전을 향해서 치닫는데 그 반전에 관련된 이야기는 이제 조금 하나하나 짚으면서 네. 예,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그거부터 질문할게요. 팅커벨. 네. 이 책 다 보고 나면은 다시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동의해요? 그렇죠. 돌아가야죠. 왜냐면 토니의 기억이라 그 사실 독자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화자가 자기 기억이라고 썼어. 근데 그걸 누가 의심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확신하고 있고 내 기억이라고 쓰는 걸 누가 책을 보면서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서술한 걸 아 이건 말이 안 될 거야라는 상상을 할 수가 없죠 독자는. 근데 마지막에 가니까 그 토니가 생각했던 그 가지고 있었던 기억 그 기억에 대한 확신들이 너무 많이 왜곡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다시 확인해 보려면 우리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봐야 되는 그러니까요. 거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이거 첫 번째 책 봤을 때 돌아가긴 돌아갔는데 제대로 네. 안 돌아갔어요. 아, 그냥 충격적이네. 네. 이러고 그냥 덮어버렸어. 재밌네. 근데 이번에는 바로 돌아갔어요. 아, 바로 돌아갔더니 여기 시작이 이거는 앞에 뭐 다 빼고 11페이지부터 시작이에요. 네. 그런데 그냥 여기서부터 알겠더라고요. 11페이지부터? 11페이지부터 그 왜 첫 장부터 정말 복선들이 쫙 깔려 있었다는 게 다 느껴져요. 첫 장이 중요했죠. 첫 번째 장에 첫 번째 줄이 이래요. 특별한 순서 없이 기억이 떠오른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기억들이 이미 다 엉키고 지금 뭐 막 엉키고 잘못된 설기고 거야. 막 자기도 막 네.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반들반들한 손목 안쪽 뜨거운 프라이팬이 젖은 싱크대로 아무렇지도 않게 던져지면서 솟아오르는 증기 이거 다 엄마에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베로니카 엄마. 방울방울 떨어져 수채구멍 속을 빙글빙글 돌다가 층고 높은 집의 기다란 홈통 전체를 타고 흘러내려가는 정액. 이게 바로 베로니카 집. 그리고 터무니없게도 상류로 치닫는 강물. 그 물살과 너울을 쫓는 6개의 회전 전등. 이거 뭐죠? 강 구경하면서 갔을 그 친구들이랑 같이 갔을 때 베로니카랑 갔을 때 이게 바로 고향 땅에서의 기억. 또 다른 강. 거센 바람이 수면에 물살을 일으켜 물길을 읽을 수 없는 드넓은 잿빛강.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 우리한테 그 지금 앞 페이지에서 얘기해 주는 거 말고 확신에 차서 했던 그 일부에서 했던 얘기들이 지금 맨 앞 페이지 이거 11페이지라고 했어요. 그렇죠. 제일 시작 부분. 달랐어. 네,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요. 결국엔 이런 기억들이 있긴 해요. 네. 있는데 이게 시간도 지금 안 맞고 이 기억의 편린들이 네. 하나하나 막 지금 엉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정확하지도 않아. 그런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 그렇죠. 이거를 지금 처음부터 얘기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먼저 또 이야기를 해요. 작가가 줄리안 반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실제 사건들에 대해 더 큰 확신을 가질 수는 없어도 최소한 그런 일들이 남긴 인상에 대해서만은 정직해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다. 이미 다 말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 저는 딱 이 책을 봤을 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야, 이 정교한 문장, 정교한 구성 정말 형식주의의 극치. 네. 다 맞출 수밖에 없으니까 다 읽고 나면 아 앞에 그래서 이런 얘기 했구나 하게 딱딱 들어맞게 돼 있는 거예요. 짜임이 이미 다 우리는 속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제가 다른 책이 네. 줄리안 바스의 다른 책이 어려웠던 게 다른 것도 더 형식주의가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어려워 철학적이고. 근데 이 이거는 책 소설 정말 영화 같잖아요. 좀 영화 같은,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이 강하고 드라마틱한 구성 요소가 굉장히 많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보게 하는. 내가 볼 때 이건 좀 성공한 이유가 다른 책들은 얼마나 빽빽한지. 네. 이 플로베르의 앵무새도 보면은 그 책이 제일 어렵다 그러는 것 같아요. 나 이거 보다가 네. 이 봐요. 보기만 해도 표지만 예뻐. 네. 어려운 책을 많이 쓰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 책이 제일 대중적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보면. 이 책 재밌어요. 아무튼 특별한 순서 없이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점은 네. 자신의 기억을 얼마나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보통 이제 기자들이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네.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근데 만약에 그 기록들이 스스로 미화시키고 잘못된 기록을 적어놨을 땐 생각해 그런 경험 없어요? 저는 여기서 이 책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초반에 이 톤이랑 그 어울리는 친구들이랑 에드리언이랑 다 같이 어울리던 그 꼬맹이 시절 얘기, 고등학교 시절 얘기에서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에드리언이 그 역사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고 그 교수가 아마 물어봤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역사란 부정확한 기억이 불충분한 문서와 만나는 지점에서 빚어지는 확신. 근데 이게 꼭 역사에만 대입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 책의 내용이 그렇잖아요. 정말 부정확한 기억. 근데 이 부정확한 기억은 그러니까 토니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그냥 확신하고 있는데 사실 부정확한 기억이야. 근데 그걸 모르고 있어. 근데 어느 날 그 유서와 일기장, 그러니까 자기한테 갑자기 날아온 그 500파운드와 그 문서, 불충분한 문서, 그러니까 여기 역사에서는 부정확한 기억과 불충분한 문서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삶에선 부정확한 기억과 그 불충분한 문서에 해당하는 게 토니의 경우에는 일기장이죠. 그 일기장을 보면서 끼워 맞추는 그 지점에서 빚어지는 확신. 저는 그래서 이 한 줄로 그냥 이 책 내용 전체를 다 말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정말 그냥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부정확한 기억이 불충분한 문서와 만나는 지점에서 빚어지는 확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기록해 놓은 거에 의해서 다 부정확해 사실 제대로 된 건 하나도 없는데 그걸 그냥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스스로도 못 믿게 해요. 네. 이 책을 보고 있으면은 내 기억들은 맞나? 내 기록들은 다 맞는 건가? 그래서 팅커벨은 네. 자신의 기억을 얼마나 믿어요? 맨날 저한테 저요? 얘기하잖아요. 나 네. 기억 좋다고. 저는 기억력이 좋지만 제 위주로 기억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사실 사람 기억을 어떻게 믿어요? 똑같은 일이 있었어도 다 다르게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같은 상황에 대해서 네. 다른 입장으로 다 얘기를 해버리니까 자기 입장에 의해서. 네. 그리고 자기 좋은 쪽으로 포장을 많이 해서 마지막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 후에는 에이 그랬었지.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잖아. 나 왕년에 되게 잘 나갔거든 이거. 근데 그 왕년을 물론 잘 나갔을 수 있어요. 근데 리즈 시절이죠. 예, 자기 혼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문구들이 지금 우리 팅커벨이 한 줄 요약을 해줬지만 그런 문구들이 정말 많아요. 여기에 이제 난 알고 있어. 101쪽에 역사는 살아남은 자 대부분 승자도 패자도 아닌 이들의 회고에 더 가깝다는 것을. 어쩌면 이것이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의 차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젊은 시절엔 자신의 미래를 꾸며내고 나이가 들면 다른 사람들의 과거를 꾸며낸다. 141조. 네. 참, 네. 결국에는 이 기억의 충돌들이 맞냐 안 맞냐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게 하고 그거를 맞지 않다, 예감은 틀리다를 보여주는 게 예감이 틀리지 않다고 말하고 확신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의 예감은 틀렸어 말하는 게 이 소설의 요죠. 충격적인 결말을 보여주면서 이놈의 충격적인 결말 안 나와 계속. 충격적인 결말 도대체 언제 얘기해 주시려고. 근데 이 토니가 얼마나 소시민이고 나는 내가 토니처럼 되게 두려운 게 뭐냐면은 네. 제가 아까 살짝 언급했지만 토니가 베로니카에게 일상적인 안부를 계속 묻잖아요. 몇 번이고 다시 묻잖아요. 네. 저는 이게 토니의 성격이 드러났다고 봐요. 네. 193쪽인데 나는 이메일을 몇 번이고 되풀이해 읽었다. 함정을 파놓은 것 아닐까? 이게 뭐냐면은 베로니카가 일상적인 토니가 계속해서 이메일을 보내니까 거기에 따라서 답장은 어쨌든 답신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답신을 계속해서 읽는 거예요. 토니가 집착을 하면서 되풀이해 읽었다. 함정을 파놓은 것은 아닐까? 말 속에 뼈가 있는 건 아닐까? 애들로 나를 인신공격하고 있는 건 아닐까? 눈에 불을 켜고서. 네. 그러나 직설 자체가 함정이 아닌 바에야. 그런 의도를 찾을 수 없었다. 통상적인 종류의 슬프고 너무나 익숙한 평이하게 들리는 이야기였다. 아무것도 없어요. 의미도 없어. 근데 거기에 의미 부여하고 되게 나에게 특별한 순간이라고 기억하고. 자기 혼자의 기억이니까. 그렇죠. 상대방은 어떨지 또 모르면서 계속. 그러니까요. 중요하잖아. 남의 이야기는 중요하잖아. 내 입장만 중요해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그 당시에 베로니카랑 토니랑 어쨌든 헤어진 상황에서 에이드리언이 나 이제 베로니카랑 사귄다고 네, 정중한 토니랑 편지를. 베로니카랑 헤어지고 나서 그렇죠. 에이드리언이 이제 베로니카를 만나고 사귀어도 되겠냐. 그런 편지를 사귀도 네. 되겠는 편지를 토니에게 보내잖아요. 네. 그래서 토니의 기억 속에서는 답신을 보내고 그리고 쿨하게 보내고 미국 여행 가서 1년 만에 돌아서 네. 자살한 에이드리언의 이야기를 엄마로부터 듣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편지가 굉장히 정중하고 쿨하게 보냈잖아요. 자기 일부의 기억 속에. 생각에는 토니는 자기는 정말 쿨하게 너희들 그래 잘 살아봐라. 잘 살아라 뭐 이렇게 보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베로니카를 계속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60이 넘어서 베로니카를 만났는데 결과적으로 그 베로니카가 어떤 문서를 토니에게 주고 가잖아요. 일기장을 받기 위해서 에이드리언의 일기장을 받으려고 베로니카를 계속 만나고 있었는데 베로니카가 엉뚱하게 무슨 편지를 줘요. 그것도 복사본으로. 네. 그게 진짜 중요한 편지. 그렇죠. 그게 정말 중요한 편지.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에이드리언의 일기장이 아니라 이 편지였죠. 이 편지를 근데 누가 썼어요? 아무리 봐도 익숙한 글씨야. 자기가 40년 전에 에이드리언과 베로니카에게 보낸 답장. 진짜 편지였던 거예요. 그 쿨하게 썼다고 확신하고 있던 그 답장. 이게 바로 165쪽에 나와요. 네. 책에 165쪽에 나오는데 제가
첫 문장만 읽어드릴게요. 에이드리언에게, 아니 에이드리언과 베로니카에게, 괄호 열고, 베로니카 이 개같은 년 잘 지냈나? 너도 함께 이 편지를 읽도록. 이게 첫 문장인데 이게 첫 문장이에요. 자긴 쿨하게 썼는 줄 알았는데 충격과 공포죠. 이래서 미국으로 도망쳤어. 첫 문장부터 욕을.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썼다는 게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욕과 저주로 점철된 편지를 그러니까요. 썼었어요. 그러니까 편지를 쭉 읽어보니까 내용이 정말 끔찍한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마지막에 어쨌든 헤어지고 나서 베로니카랑 토니랑 잠자리를 가질 때 베로니카가 그 콘돔을, 듀렉스라는 콘돔을 이제 씌워주고 막 이런 걸 얘기를 하잖아. 그 편지에도 그대로 정말 소심하게 그런 얘기를 해요. 에이드리언한테 베로니카가 에이드리언의 새끼손가락만 자지에 듀렉스를 끼워줄 때마다 빈틈없이 잘 씌워주는구나.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갔니? 편지에. 편지에. 그러면서 더 놀라웠던 거는 이런 말도 해요. 그러니까 네. 임신하는 건 시간 문제겠지? 그러니까 니네 둘이 이제 만나서 임신해라. 이 거지 같은 녀석 만나라. 만나서 거지 같은 놈을 낳아라. 그러면 더 마지막 진짜 이 말 꼭 해드릴게요. 네. 너희에게 계절 인사를 보낸다. 그리고 기원컨대 함께 기름 부음 받은 너희의 머리통에 산성비가 쏟아지길 바란다. 토니. 그리고 그 내용 중에 그러니까 저주에 가까운 내용들만 퍼부었는데 그 임신 얘기를 하면서 아기를 그러니까 너희의 그런 철없는 행동으로 아이를 베고 그 아이를 낳고 그 평생의 그 그렇죠. 저주에 아이까지 그렇죠. 얘기를 잘못된 하면서, 아이가 되길 예. 바라는 듯한 투로 그런 이야기를 평생을 해요. 그런 식으로 살아봐라. 그러니까 온갖 저주를 다 해요. 토니가 그러고 나서 원래 네. 포도주 마시려고 와인 마시려고 했다가 갑자기 이 편지 읽고 충격받아서 위스키로 바꿔버리잖아요. 네. 너무 당황해서 그래서 스스로 생각해요. 내가 이 편지 썼나? 정말 내가 이런 편지를 썼어? 설마 난가? 정말? 네. 근데 썼죠. 네. 자기가 쓴 편지였죠. 예. 이 편지 쓰고 완전 충격을 받죠. 그때부터 이제 이 편지 쓰고 이제 막 베로니카에게 또 다시 집착에 또 다른 형태의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어쨌든 베로니카를 또 만나잖아요. 이번에는 새로운 곳에서. 네. 그 처음엔 다리에서 만났고 두 번째는 또 집착을 하니까 정말 일기장을 주려나 보다 생각하고 베로니카를 만나는데 그런데 그 다시 만난 장소에서 어떤 정말 기형적인 40대의 약간의 전응. 네, 그렇죠. 그러니까 좀 장애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의 무리를 베로니카가 보여줘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네. 베로니카를 보고 메리라고 부르는데 네. 뭔가 얘 기운이 에드리언의 기운이 나.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베로니카가 너 꺼져 하고서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그 뒤로 이제 습관적으로 그 동네에 가서 매주 어떤 단서를 또 발견해요. 매주 금요일 펍에 간다는 그런 단서를 발견해서 그 펍에 계속 가죠. 계속 토니가 집착하는 모습을. 그러니까 그때 봤던 그 약간 장애를 갖고 있는 그 친구들이 펍에 간다는 걸 알고 뭔가 단서라도 그러니까 자기한테 왜 베로니카가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지 어떤 단서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거기 계속 찾아가요. 근데 어느 날 그 40대 남자, 그 약간 장애가 있어 보이는 그 남자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그 40대 남자가 안경을 탁 벗고 토니를 이렇게 바라봤는데 그 눈이 에이드리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직감적으로 안 거예요. 에이드리언의 물론 에이드리언은 20대 때 끝났지만 삶을 이제 요절했지만 40대가 된 이 모습을 보고 에이드리언의 그 포스가 느껴지는 네. 거예요. 근데 약간 지능적으로 문제가 있네. 네, 에이드리언의 아이란 거 이제 그때 안 거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 내 예감은 뭐라고 얘기해요? 얘는 에이드리언과 베로니카의 아이다. 그리고 자기의 저주를 받아서 아이가 이렇게 장애가. 그래. 이런 예감을 해요. 네. 그리고서 자기의 기억들이 다 틀렸고 그 자기가 정말 그냥 치기 어린 시절에 뱉었던 저주고 자긴 그걸 심지어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정말 현실로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큰 상처를 줬고 베로니카가 얼마나 괴로웠을지를 생각하면서 자책을 하는 거죠.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고 또 메일 보내고 그 회한에 젖어서 미안하다고 그러니까요. 사과한다고 정중하게 막 메일을 이제 써가지고 베로니카한테 보내요. 근데 베로니카한테 한참 후에 연락이 왔는데 넌 여전히 감을 못 잡았어.
넌 여전히 감을 잡지 못했어. 너의 예감은 여전히 틀렸어. 그러니까 근데 또 이상한 그걸 거지. 몰라. 응. 왜? 왜 내 예감이 왜 틀렸지? 너 맞잖아. 너 베로니카, 너 에이드리언이랑 그렇게 해서 임신해가지고 애 낳은 거 아니야? 응. 내가 못 틀렸어. 그러니까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또 베로니카한테. 베로니카한테 계속 집착하고 그리고 실제로 걔네들을 다시 만나려고 네. 그 펍에 계속 가요. 네. 진짜 소심한 굉장히 오래 가죠. 매주 가. 실제 지역 주민으로 알아요, 사람들이. 매주 가다 보니까. 네. 그런데 이제 충격적인 결말이 이제 좀 있으면 나옵니다. 저는 진짜 이게 반전인 줄 알고 이렇게 시시껄렁한 반전이라니. 저는 그냥 이 책 보면서 조금씩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설마 이게 반전인가? 애 낳은 사람들이 거?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베로니카와 에이드리언의 아이가 그 장애를 갖고 태어났으며 그거를 이 토니가 몰랐었다. 토니가 자기 기억을 망각하고 있었고 뭐 그게 설마 이 스토리가 단가? 그러니까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 정도로 했으면은 멘부커상 못 받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러면 그냥 심판해. 그래. 이렇게 끝났을 텐데. 네, 이렇게 끝났을 텐데 끝났으면, 책의 정말 끝부분에서 네. 250만 진짜 유주얼 서스펙트 같다. 절름발이가 절름발이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만나요. 네. 근데 이제 에이드리언이라 불리는 그 사람을 다시 만나는데 거기에 이제 돌보미 교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나? 관리 교사? 그 사람이 이제 그 5명이 이제 에이드리언을 포함해서 장애아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그 이제 관리 교사가 따로 앉아 있는 토니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죠. 이것도 대화를 또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맞았다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토니가 맞다고 생각하는 에이드리언은 분명히 베로니카의 아들이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관리 교사가 말을 하죠. 잘못 아니라고. 알고 계시다. 아니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냐 이렇게 반문을 하니까 그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을 말을 하죠. 그게 이 소설의 대단한 반전이죠. 그렇죠. 얘기할까요? 해야 되나? 이거 어떡하죠? 이거 해야 되나 해도 돼요? 해야 되나? 이것까지 하면 이 소설을 읽을 필요가 없어. 그렇다고 또 마지막만 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하지 맙시다. 네, 하지 말아요. 내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사실 이거 저는 저 같은 사람은 반전 알고 봐도 돼요. 저는 책 끝을 알고 봐도 사실 상관없거든요. 이런 책이면 형식미를 되게 중요하게 근데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왜냐면요. 결론은요. 안 돼요. 아, 이거 진짜 어렵다. 말하고 싶다. 결말. 제가 미리 오늘 쓴 원고에는 이거 결론 다 말하잖아요. 야. 원고에는 써오셨는데, 네, 그렇네요. 아무튼 충격을 받고 이렇게 끝나요. 그렇게 그 스토리 다 얘기해주고 마지막만 얘기 안 해줘. 그 마지막이 중요해. 그렇다고 또 마지막만 가서 서점 가서 보지 마세요. 네, 근데 정말 마지막에 지금까지 토니가 했던 생각들이 다 틀려먹었다는 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예감은 결국엔 네, 다 틀렸어요. 틀려요. 자기 예감이 틀리지 않는다고 계속 확신하고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거야. 인간이니까 진짜 얼마나 웃긴 존재예요. 그러니까 자기 편할 대로 생각하고 편한 쪽으로 끌고 나가고 이 내용 중에 에이드리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생은 바라지 않은 선물이라고. 어느 부분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생을 바라지 않는 선물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자살한 이유가 아마도 주체적으로 바라지 않은 선물을 받고 나왔어. 나온 건 내 맘대로 못했지만 그렇지만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건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살을 선택했다. 그거를 그러니까 생은 바라지 않은 선물이었다는 건 에이드리언의 말이었고 실제 그 에이드리언이 한 얘기고 그 나머지 제가 지금 말한 자살의 이유가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선택했을 거라고 예상한 건 토니와 그 토니의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에이드리언의 자살이 물론 네. 주체적으로 자살을 했지만 네. 그 이유가 네. 우리 결론과 네. 맞닿아 있지 않아요? 그 반전과? 그래서 그러니까 그 생은 바라지 않는 선물이라고 물론 말은 했지. 그거는 제가 그 얘기를 꺼낸 건 그러니까 생의 비루함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한 거였고요. 아무튼 에이드리언이 자살한 이유는 토니나 다 친구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그런 주체적이고 멋진 철학적인 이유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네. 아무튼 결론은 네. 우리가 결론을 얘기해야 이야기가 더 진행이 되는데 네. 예. 아무튼 긴 시간 네. 이 책에 대해서 진짜 이렇게 여태까지 우리 한 책 중에 가장 세세하게 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형식주의다 보니까 그 하나하나의 요소들이 이게 톱니바퀴가 어긋나 버리면은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되니까요. 결론만 빼놓고
아주 그냥 간질간질하죠. 이 책이 좋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요? 이 책이 왜 좋았어요? 네. 저는 일단 제 개인적인 취향에 이 책이 많이 들어맞았어요. 그러니까 문체며 그 다음에 저는 기자잖아요. 기자다 네. 보니까 소위 얘기하는 형식에 딱딱 맞춰서 네. 우리가 제한된 시간 내에서 예를 들어서 네. 제가 리포트를 하나 쓰더라도 3분에서 5분 정도의 분량을 맞추고 글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결론을 향해 치달아서 가는데 이런 지금 속도감 있게 기사도 입에 착착 감기는 기사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가장 모범적인 글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재능이 필요하지만 네. 재능이 없는 사람들도 이런 식의 형식미에 빌리면은 형식주의에 근간을 하면은 네. 좋은 글을 쓸 수 있어요. 물론 우리 팅커벨처럼 예민한 사람들이 글을 쓸 때는 네. 이게 안 좋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하나의 희망이 되고요. 마치 음반계의 장기하 같은 느낌? 무슨 말이지? 장기하 노래 잘 잘해요?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어요. 장기하 노래 오랜만에 불러드릴까요? 아, 괜찮아요, 저는. 네, 아, 나한테 희망을 줬어요, 장기하가. 요즘에 또 아이유랑 또, 아유, 인생의 희망을 자꾸 보여줘. 갑자기 장기한 부러운 남자. 장기하가 노래를 잘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는데, 네. 자기만의 독보적인 그 색깔을 맞춰가니까, 물론 형식주의와 좀 거리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되게 좋게 보셨던 저는 거구나. 좋게 봤어요. 저랑은 정말 이유가 다르네. 항상 이 책 하면서 느끼는 건데 진짜 다르게 보는 것 같아, 책을. 놀라울 정도예요. 오늘도 그거 느꼈는데 저는 이 형식 때문에 이 책이 싫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성 앞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고 그 돌아간 지점에서부터 또 시작해서 책을 읽어야 하고 그리고 반전이 있는 것도 저는 아까 처음에 말했지만 싫어한댔잖아요. 근데 제가 이 책이 좋았던 이유는 인간이 너무 우스운 거를 그래도 그치만 살아가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게 저는 그게 좋은 거예요. 저는 항상 무슨 책 읽을 때마다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이 인간주의자. 네. 형식이나 뭐 반전이나 충격적인 일이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밀한 그 사람의 감정? 이 그렇죠. 토니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확신하고 있었던 인생 그리고 어렸을 때는 자기는 뭔가 대단한 게 될 것 같았고 남들처럼 꼰대처럼 살지 않을 거야 하면서 뭐 선생님들도 비웃고 온갖 인생 사는 사람들 다 비웃으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에는 자기 그냥 평범한 노인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평범한 노인이 됐고 그리고 베로니카가 나타났을 때 또 바보같이 옛날 기억 자기가 되게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막 포장한 그 기억에서 베로니카를 만났을 때 베로니카가 나한테 찾아왔던 걸 또 기회를 잡아서 또 예전 어렸을 그러니까. 때처럼 뭔가 해보려고 하고 이게 너무 바보 같고 비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 비단 형식주의의 가장 정점에 올랐지만 우리 네. 지금 팅커벨이 지적해준 대로 네. 이 책이 맨부커상을 저는 받은 가장 큰 이유가 저도 그거라고 그 두 가지 포인트 네. 아니 저는 둘 그것만인 게 아니라 네, 둘 다. 두 가지의 포인트가 정말 배합이 됐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형식주의에 극치하면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구성 잘 짜서 만들면은 그냥 글이 나와요. 그런데 요소 사이에서 지금 우리 팅커벨도 많이 접었지만 저도 네. 장난 아니거든요. 접은 부분이 이게 이 왜 접냐? 제가 왜 접냐면은 좋은 문장들 때문에 접어요. 수십 장을 접었어요. 정말. 그러니까 그거 두 가지를 다 갖추고 네. 있는 거죠. 이런 책이 그래서 네. 만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다들 열광하는 거죠. 네. 그런데 다른 책들은 플로베르의 앵무새. 그래서 저도 이 책 보고서 많은 네. 책을 샀어요. 플로베르의 앵무새 사랑 그리고 네. 10과 2분의 1로 쓴 세계사. 네. 하지만 하지만 안 읽혀.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줄리언 반스가 또 외향적으로도 되게 멋있잖아요. 네, 잘생겼어요. 네. 46년생인데 멋있어요. 믹 제거보다 3살 어리네요. 여기서 롤링스톤즈 노래 계속 인용하거든요. 모르셨죠?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롤링스톤즈를 좋아하니까 네. 가사들이 막 나오는데 그중에서 이런 토니가 그런 말 해요. 시간은 항상 내 편이니까. 이 얘기가 Time is on my side라고 롤링스톤즈 노래 있어요. 아하. 이거 말고 뭐 다른 불러주세요. 노래도 나오는데 나중에 제가 해볼게요. 제가 그래서 아무튼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책이 제가 좋았던 건 그러니까 두 부류를 다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도. 저도 재밌게 봤으니까. 그러니까 제 취향은 아니지만 저도 재밌게 봤어요. 그 인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줘서. 그리고 나도 얼마나 우스운 인간인지 내가 가지고 있던 기억, 내가 확신하고 있는 거 다른 사람은 다르게 기억했을 거. 그리고 내가 아주 작은 일을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일로 누군가한테 상처를 줬는데 그게 정말 엄청난 걸로 나중에 나한테 돌아올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을 많이 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합독을 하면 할수록 네.
아니 나는 마치 되게 인간미가 없는 거잖아. 아니, 아니 왜냐면은 네. 나 되게 인간적인 사람인데 저는 좀 내가 좋아하는 취향이 정말 이건가? 나는 계속 이런 생각을. 물론 근데 맞아요. 맞는데 내가 집에서 책 이렇게 놓고 보면은 우리 집에 있는 책들이 쫙 네. 보면은 정말 성굵은 책들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막 대서사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집에 있는 책들이 다 김훈 김승옥이야. 아니 저 김승옥 좋아해요. 그렇다고 김승옥이 네. 되게 디테일하지 않다는 건 아니잖아요. 왜 그러니까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책들을 네. 곱씹어 보면은 네. 이 두 가지가 얼마나 더 적절하게 배합이 돼 있느냐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찾아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 찾기가 진짜 쉽지가 않아. 자꾸 문구에 이 책 표지에 눈길이 끌리잖아요. 무슨 상, 막 노벨 문학상. 그러니까 이번에도 책 사러 갔는데 네. 일단 이상문학상 탄 거, 어디 뭐 젊은 작가상 탄 거 일단 사. 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을 뭐 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실 전공하지도 않았으며 그렇다고 독서량이 뭐 대단히 많지도 않잖아요. 진짜 독서가들, 애서가들 보면 하루에 한 권씩 그냥 읽어 치우죠, 정말. 그리고 그거에 진짜 집중해서 하고. 근데 그렇죠. 저희는 사실 좀 가볍게. 그렇죠. 진짜 가볍죠. 집중해서 그게 하진 맞지. 않잖아요. 아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 그러니까 저희가 추구하는 건 가볍고 우리랑 같이 책을 읽으면 참 좋겠고. 그러니까 이게 네. 합독이 가볍다고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네, 누가 그랬어요? 많이 지적받았죠.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가볍게 같이 한 권을 읽고 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공유하고 마음을 같이 책을 읽었다는 이런 보람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게 우리의 목표였으니까. 그리고 저는 이거로 제 사리사욕을 사실 채우고 있는데 고마워요. 나한테? 말문 맡겼어.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나의 예감은 항상 틀리지 않죠. 아니 사실은 틀렸어요. 물론 종훈 씨한테도 되게 고맙죠. 이거 같이 하자고 했으니까. 근데 이걸 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저도 말을 조리 있게 해야 돼요. 자꾸 이상한 대명사를 넣어서 박근혜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런 식으로 해결하고 이런 것들을 문제를 보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나도 그래요. 네. 근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명진과 적학인데. 그리고 엄밀히 그런 것들 있잖아요. 맞아요. 쓰는 말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자꾸 뭘 갖다 붙이려고 하는 거야. 다시 앞에 이야기를 반복하고. 네. 내가 그리고 얼마나 단어를 한정적으로 쓰고 있는지도 알고 말을 못하니까. 아니 겁나게 열심히 이 원고 쓰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네. 항상 아쉬움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이거를 정말 제대로 준비하려면 책을 제 생각에는 2번쯤 읽고 그리고 그러니까 다 독서 방송을 하는 남들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원고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은. 그렇죠. 숙고를 네. 더 많이 하고. 난 이번에 이거 2번 읽고 다시 읽고. 한 번 읽으셨잖아요. 나도 그러니까 원래 한번 읽었던 읽었고. 책인데 그리고 또 읽고. 절름발이가 범인인 걸 잊어버리고 있었잖아요. 아니에요. 딱 읽는 순간 다 네. 읽고 났더니 네. 기억이 확 밀려오는 다 거예요. 읽고 나니까 기억나죠. 그래 나도 되게 신기하고. 아니 네. 읽으면서 문장 하나하나 읽는데 다 기억이 나요. 나는데 더 앞선 것들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런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나 머리 좋았었는데. 항상 예감은 틀렸죠. 나의 기억들은 좋은 것만 네. 기억해. 야, 이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토니를 보면서 에이드리언이 어차피 전 될 수가 없으니까 자살하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결론을 말 안 했지만 에이드리언도 똑같은 인간이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대단한 인간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게 남들이 볼 때 우리보다 살짝 그러니까 토니가 볼 때 그 친구들과 봤을 때 에이드리언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높게 평가됐던 거지. 실제로는 같은 인간이라는 거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높게 보고 질투하고 저런 인간이 되고 싶다, 쟤랑 친해지고 싶다까지 생각했던 내 여자친구를 뺏어가기까지 했던, 뺏은 건 아니지만 아무튼 내가 좋아했던 여자와 만났던 그 남자애도 나는 토니는 에이드리언이 자살한 이유를 정말 가치를 높게 두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주체적으로 선택한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다 똑같은 인간이죠. 그런 면에서 참 뭐 난 부러워할 거 없다는 교훈이. 그렇죠. 결국엔 다 똑같아.
인생 뭐 하지만 열심히 살아야죠. 이렇게 마무리해도 되나? 이게 이 책 우리 네. 팅커벨 강추합니까? 왜 하세요 망설여?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예, 보세요. 근데 저는 취향이 아니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재미있어요, 정말. 가독성 있고 네. 그리고 이 책을 보고 나면은 저는 이 책을 강추하는 게 네. 평점으로 따졌을 때 저는 네. 천만 관객을 예, 맞아요. 그런 영화 같은 그런 느낌이 정말 나는 거예요. 드라마틱해요. 네. 진짜 그런 요소 저는 8점 이상의 천만 관객이 들 수 있는 그런 영화 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재밌고 좋은 책인 거 알지만 제 취향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만약에 정말 객관적으로 얘기하라고 하면 이 책 보시면 진짜 재밌을 거예요. 근데 저처럼 막 이런 드라마틱한 거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죠. 이렇게 디테일한 네. 감성 갖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불편할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책 보세요. 네. 이것만 일단 보세요. 네. 딴 거 뭐 플로베르 앵무새 네. 사랑 그리고 이런 거 조금 좀 참았다가 이걸 일단 보고 더 마음에 들면은 더 보세요. 네.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예감은 항상 틀려. 와, 몇 시간 녹음했어요, 우리? 오늘 진짜 힘드네요. 예. 이 지금 1, 2부에 걸쳐서 거의 4시간 가까이 녹음을 했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들으실 거는 1시간 분량이지만 재녹음을 거쳐서 우리 팅커벨 오늘 네. 하루 종일 고생했고요. 네. 네. 이 정도로 가름해도 되겠죠? 네. 괜찮을 것 같은데요. 여태까지 한 방송 중에 그래도 훈훈했는데. 결말은 책 사서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결말까지 얘기해드리긴 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궁금하시면 꼭 사서 보세요. 결말까지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감은 항상 틀리니까. 네. 아무튼 오늘 합정동 독서클럽 12-2회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 주변에 많이 팍팍 퍼뜨려 주세요. 네, 합정동 독서클럽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모조리 깜깜할 때 좀 천천히. 내가 좋아하는 것들 하나하나 떠올려 카프카 하루키 케루와 호문밭은 파수꾼 그런데 근심 걱정 따윈 없었던 일이 되지 박자 안 맞아. 합정동 독서클럽 이게 뭐야? 이렇게 못